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서울본부 세관의 이문주 팀장님께서 화장품 업계의 FTA 활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강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문주 팀장입니다. 오늘은 K-뷰티 FDA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FTA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FDA 발효 현황과 FDA 활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CO 발급으로 경쟁력 확보하기 내용으로 FDA 활용 혜택 확인과 일국 다협정 활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한 아세안 FTA를, 2012년 3월에는 한미 FTA를, 2015년 12월에는 한중 FTA를 비롯하여 2021년 1월 한영 FTA까지 발효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FTA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발효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한 이스라엘 FTA, 한 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고, 한 이스라엘 FTA는 이스라엘과 맺은 최초의 FTA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1일에 한 인도네시아 세파까지 발효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59개국과 21건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며 RCEP이나 세파 이런 종류도 모두 FTA의 일종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우리나라가 발효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인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 1, 3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맺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RCEP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회원국이 15개국이다 보니 한꺼번에 다 발효되지는 않았고요. 발효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RCEP은 13개국이 발효하였고 2개국이 미발효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RCEP을 발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발효한 2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2022년 1일에 발효한 10개국과 RCEP을 적용하여 수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에는 말레이시아가 발효하였고 2023년 1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가 RCEP을 발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파 발효는 23년 1월 1일이고 RCEP은 23년 1월 2일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오는 6월 1일에 RCEP을 발효 예정이며 미얀마는 현재까지 발효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FTA는 수출입 양 당사국에서 발효되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하는 국가의 발효일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필리핀, 미얀마로 수출하는 경우 RCEP이 양 당사국에서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RCEP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살짝 잘
안 움직이고 있어서. 네. 네. 수출입 물품의 수출 물품의 FTA 활용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FTA 협정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대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정해졌다면 먼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었는지 살펴보고 수출 물품의 HS 6단위를 확인하여 양어 대상인지와 특혜 관세율을 확인하여 실익이 있다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함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판정하게 됩니다.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면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 상대국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면 됩니다. 수출 물품 FTA 활용 절차를 좀 더 다르게 살펴보겠습니다. FTA 활용 실익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대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 FTA 활용 실익 확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 FTA 양어 여부, FTA 특혜 관세율 확인, 그리고 협정문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를 해서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발급한 것을 수출 상대국 수입자에게 전달을 한 후에는 관련되는 원산지 증명 서류 사본과 원산지 판정에 필요했던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을 보관을 하고 검증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FTA 활용 실익을 확인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가 정해져야지만 나머지 FTA 양어 부분이라든지 FTA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 확인 절차입니다. 품목 분류 HS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품목 분류 체계는 HS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분류를 하고 HS 6단위 이하의 분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 화장품 제품이 분류되는 3304-99-1000호를 살펴보면 맨 앞에 있는 두 자리는 류라고 해서 챕터라고 합니다. 이 두 자리가 33이 류에 해당이 되고요. 3304까지 앞자리 네 자리는 호, 헤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04, 99호까지의 앞자리 6자리는 소호, 서브 헤딩이라고 하고 소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S 6단위를 세계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에 세 번 변경 기준에서 흔히 말하는 CC, CTH, CTSH로 표현되는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0단위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9단위 분류 체계, 베트남은 8단위 분류 체계 이렇게 6단위 이하의 분류는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네, 설명드렸듯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세 번 변경 기준 CC, CTH, CTSH라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이 품목 분류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품목 분류 체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분류 체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6단위 이하의 분류 체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6단위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은 나라마다 동일하게 6단위 안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303호의 향수와 화장수를 330300의 100호의 향수를 330300-200호의 화장수를 분류하고 있으며 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기초 화장품류, 매니큐어용 그리고 패티큐어용 제품이 분류가 됐는데 3304-105에는 입술 화장품 제품류가 분류가 되고 3304-10의 100호에는 립스틱, 3304-10의 9000호에는 기타 입술 화장품 제품류가 분류가 됩니다. 3304-205에는 눈 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는데 3304-20의 10000호에는 아이섀도우가 3304-20-9000호에는 눈 화장용 제품의 기타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3304-30호에는 매니큐어용 제품과 패티큐어용 제품이 분류되는데 3304-30의 10000호에는 네일 에너멜이 제3304-30의 9000호에는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패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3304-9의 기타가 분류되는데요. 여기에서 3304-91호에는 가루 형태의 제품이 분류가 되고 3304-99호에는 그 외에 기타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3304-91호의 가루 제품에는 3304-915 1005의 페이스 파우더가 3304-91의 2000호의 베이비 파우더가 3304-91의 9000호의 기타 가루 제품이 분류가 되고 3304-99호에는 3304-99-1000호에는 기초 화장품 제품이 제3304-99-2000호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가 분류가 되고 3304-99-3000호에는 어린이용 제품류가 3304-99-9000호에는 기타 제품류가 분류가 됩니다. 각 품목 분류 끝자리에 기타가 있는데 그것은 6단위 다음에서 범위 내에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기타라는 것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품목 분류가 앞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것,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발용 제품류는 제3305호에 분류가 되는데요. 3305, 105에는 1000호에는 샴푸가 3305, 90에 10000호에는 헤어 린스가 분류가 됩니다. 3304, 99호의 물품이 HS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6단 이하는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나라의 분류 체계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3304, 99호에는 우리나라는 10000호의 기초 화장품, 20000호에는 메이크업용품, 30000호에는 어린이용품, 그 외에 9000호에는 기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3304, 995를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3304, 99의 2000번에는 과 3005, 90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304, 99의 2000호에는 피부 질환용, 그러니까 항진성 물품, 제품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30호에는 기타의 얼굴과 피부 크림용 피부
크림용과 로션을 분류를 하고 905에는 그 외에 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3304, 995의 분류를 살펴보면 분류 체계가 6단위 이하에서 다르기 때문에 3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품목 분류가 다르다 보니 이 부분에서의 이제 FTA 활용에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6단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4, 99, 305 베트남 기준으로 그 밖에 얼굴이나 피부용 크림과 로션에 대한 FTA 활용 실익 확인을 살펴보겠습니다. FTA 양어 여부와 특혜 관세율 확인을 통한 FTA 활용 실익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얼굴용, 피부용 크림과 로션을 수출하는 경우에 베트남에서는 제3304, 99에 305에 분류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RCEP이 발효된 1국 다협정 국가입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은 18%이고 FTA를 활용하면 즉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베트남 수입자가 수입 신고 시에 FTA 협정 관세를 적용 신청하면 한 아세안 FTA 특혜 관세율이 5%, 한 베트남 FTA 특혜 관세율이 2%, RCEP 특혜 관세율은 16%입니다. RCEP은 발효한 지가 2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협정 관세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6%이지만 매년 2%씩 인하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개 FTA 모두 FTA 활용 시 혜택이 있지만 가장 낮은 관세율인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FTA 특혜 관세율은 협정문에서 양어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문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문과 원산지 기준 확인해서 협정문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한 베트남 협정문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관세청 FTA 포털에서 FTA 일반 현황의 FTA 협정문에 가셔서 조회하고자 하는 협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협정문에 한글본과 영문본 협정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FTA 강국 코리아에서도 협정문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FTA, 그 다음에 발효된 FTA, 그 다음에 조회하고자 하는 FTA를 선택하시고 협정문 및 기본 문서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협정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 강국 코리아에서는 발효된 협정문 외에 협정문이 정해지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FTA에 대한 협정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 실익 확인에서 원산지 기준 확인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FTA 원산지 기준은 대부분 화면과 같이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협정문 본문에 그리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6단위별로 부속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직접 운송 원칙,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과 더불어서 완전 생산 기준을 포함합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한 나라 안에서
원재료부터 최종 수출분까지 모두 생산해야 하는 기준으로 이런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무역 환경에서는 완전 생산품만을 원산지 상품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변경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의 가장 아래 부분은 특례 규정인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미소 기준은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역외산 수입 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에 세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수출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 원칙과 완전 생산 기준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가공 공정 기준을 말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세청 FTA 포털에 FTA 자료실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조회하시고자 하는 협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HS 코드를 6자리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원산지 기준에 대한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한 베트남을 확인해 보면 한 베트남 FTA의 HS 제3304-995는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제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약자로 표시하면 CTH,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그 다음에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일 것은 RVC 40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기준 확인 절차로 원산지 판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고 원재료부터 최종 생산품에 이르기까지 완전 생산된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완전 생산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재료의 원산지 확인 결과 모든 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상품도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야별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판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FTA 패스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별로 작성 주체와 발급 방법, 작성 서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RCEP 원산지 증명 서식입니다. 왼쪽은 원산지 신고서, 공고 서식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자율 발급하는 서식입니다. RCEP은 발효 시에 협정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서 인증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서 공고 서식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등의 신청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식입니다. 이렇게 RCEP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은 나라별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FTA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입니다. 물론 한 EU FTA나 한영 FTA와 같이 상품장 등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해서 자율 발급하는 FTA도 있습니다. 각 협정문에서 원산지 발급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RCEP 원산지 증명서에서 14번 항목에는 연결 원산지 증명과 제3자 송장 발급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원산지 증명에 해당된다든지 3자 송장 발급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상세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얼굴용 로션,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여드름용은 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용 로션을 여드름 치료용이 아닌 얼굴용 로션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그 FTA 특혜 관세율과 협정별 PSR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30499의 30호에 베트남에서는 얼굴용 로션을 분류를 합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고 수출을 했을 때는 베트남 수입자가 18%의 기본 관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상대국 베트남의 수입자가 협정 관세율을 신청한다면 한 아세안 FTA는 5%, 한 베트남 FTA는 2%, RCEP은 16%의 협정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협정 세율 측면에서 한 베트남 FTA가 가장 적게 되고 그 기본 관세율과 16%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FTA 활용 실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활용할 때 관세율은 낮지만 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330499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RCEP 모두 원산지 기준이 하단위 3번 변경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으로 해서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FTA 특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얼굴용, 피부용, 크림이나 로션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 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베트남과 같이 RCEP 등 여러 FTA를 발효한 일국 다협정 국가의 FTA 활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FTA, RCEP을 발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을 한다면 한 싱가포르 FTA, 한 아세안 FTA, RCEP을 활용할 수 있고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 뉴질랜드 FTA와 RCEP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의 아래쪽에 아세안 10개국을 표시하면서 미얀마와 필리핀을 다른 색깔의 밑줄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올해 6월 1일에 발효가 되고 미얀마는 아직 발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RCEP을 발효하였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미얀마와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 아세안 FTA만 활용할 수 있고 RCEP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1국 타협정 활용 전략으로는 먼저 다자간 대 양자간 FTA 활용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수출 상대국과 맺은 FTA별 특혜 관세율을 비교해서 가장 낮은 FTA 특혜 관세율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TA 특혜 관세율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양자와 다자간 FTA 중에서 다자간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자간 FTA인 경우에는 양자간 FTA보다 원산지 누적을 통한 회원국 간의 원산지 재료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와 같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FTA 특혜세율이 RCEP이 가장 높고 베트남 FTA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아세안 FTA가 가장 낮다면 한 아세안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가능한 FTA별 특혜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한 FTA를 우선해서 활용 검토해야 합니다. 한 아세안 국가인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RCEP이 한 아세안 FTA보다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한 경우에는 RCEP을 활용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중 FTA가 RCEP보다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한 경우라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출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협정별 FTA 특혜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모두 비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FTA 당사국 간 거래에서는 원재료의 원산지 인증이 가능하므로 원재료의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수출 물품의 생산 내역과 투입 원재료 그리고 원산지 증빙 서류 등으로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간 FTA나 한 아세안 FTA 적용 시 비원산지 재료로 인한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인 경우에 다자간 FTA 누적 기준을 활용해서 원산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와 수출입 거래를 하더라도 협정별로 일일이 HS 품목 분류, FTA 특혜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식이나 발급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뷰티 FTA 활용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강의는 서울본부 세관의 김경아 주무관님께서 서울본부 세관의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의 강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도 되나요? 제가 앞에 소개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아, 예, 바로 네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김경아 주무관입니다. 오늘 그 화장품 수출 기업의 FTA 활용 전략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서울본부세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 지원 정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서울세관과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3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원했던 FTA 활용을 어떻게 어떤 업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지원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세관은 관세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관세청 소속의 기관입니다. 저희 서울본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청권의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세, 부가 감면 및 징수와 죄송합니다.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소속의 기관입니다. 저희 본부세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인천해관 마포감시서로 출발을 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승격하여 올해 2023년에는 개청 11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세관은 본관에 5개의 국가, 38개의 과와 저희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형의 세관으로는 안양, 천안, 청주, 대전 등 8개의 세관과 6개의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해외 통관회로 해소 지원, FTA 활용 지원, 기업의 현장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찾아가는 상담센터나 공익관세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대한화장품협회처럼 수출 유관기관이나 민간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서울세관 이외에도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본부세관과 평택세관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있고요. 각각의 세관 밑에 기업지원센터를 통하시면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기업지원 정책들을 다른 세관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활용 분야입니다. 앞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업체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상대국에서 FTA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그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의 유형은 자율 발급과 저희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간 발급으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간 발급 대상이 되는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저희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셔야 되고요. 세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그 발급 비용은 전액 무료로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저희 관세청 전자통과 시스템인 요니패스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실 때는 앞서 강의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3일 근무일 3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심사 기간 동안 특별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근무일 이내 3일 이내 발행이 가능하지만 보정할 사항이나 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5일에서 10일까지 세관에서 보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발급 기간은 근무일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인증수출자 제도인데요.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나 첨부 서류 제출의 간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발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반한 그런 입증 서류들과 더 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수출자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세관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일 20일 이내에 세관 담당자가 심사를 하고 앞서 원산지 증명서처럼 세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보정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이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고요. 이 교부된 인증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활용해서 업체들이 이제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업체별은 그 어감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조금 더 큰 범위로 느껴지시죠? 그렇다 보니 그 혜택의 범위도 업체가 수출하는 모든 국가, 그러니까 모든 협정, FTA 체결된 국가일 경우에요. 모든 전체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가 원산지 증명 능력을 보유했다라고 관세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고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인증 심사를 받은 그 해당 협정과 해당 그 품목, HS 6단위 기준의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능력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업체가 한 베트남의 330499에 대해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 베트남 협정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만 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신 거고요. 만약에 협정을 내가 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한 아세안 FTA 협정에 330499 똑같은 제품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이때에는 그 한 아세안으로서는 품목별 인증 수출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업체별 같은 경우는 혜택이 더 광범위하다 보니 인증 요건도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요. 그에 맞게 또 최근 2년간의 원산지 조사 거부 사실이나 뭐 서류 보관 의무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상 요구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인증수자를 땄을 때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EU 협정과 한영 FTA의 경우는 수출자가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을 수출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그 외에 한 아세안이나 뭐 한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기간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협정의 경우에는 그 자율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발급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의 제출이 생략되고 현지 확인이 생략되는 등의 혜택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정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좀 유의해야 하실 부분이, 올해 1월 1일 발효된 한 인도네시아 세파 같은 경우는 협정의 발효일에 따라 최대 2년간 인증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되었으므로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자율 발급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원산지 인증 수출을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좀 있어야겠죠.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는 제도인데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요. 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요. 이 교육 이수 인정 기준에 따라서 업체별 같은 경우는 점수가 20점, 품목별은 10점의 점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뭐 자격증 보유자랄지 아니면 뭐 관세사 등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소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교육 점수 이외에 이 자격증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교육은 관세청에서 ESFT 전문 교육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교육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교육 세부 과정을 보시면 집합 교육, 또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 해당 교육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는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좀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대한화장품협회와 이미 이제 협업을 통해서 화장품협회 회원사 또는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ESFT 전문 교육을 개설해서 지금 오픈을 했고요. 1차 교육은 23년 6월 8일 목요일, 2차 교육은 6월 9일 금요일로 해서 저희가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금 앞에 세부 커리큘럼 보시면 FTA에 대한 앞서 첫 번째 강의 때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품목도 화장품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이런 교육이다 보니 화장품 업종에 적합한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이미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관세 환급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또 추가해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신청 인원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 부분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니 그런 해당 수요가 있을 때는 협회 또는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용을 좀 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다 지금 오늘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이 원산지 관리 저희가 개설한 6월 8일하고 6월 9일 교육은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점수에 반영이 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수출자를 바로 취득을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 거고, 온라인 교육은 현재 계획은 없으나 만약에 이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와 조금 상의를 해서 개설하도록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네, 지금 교육은 아니고요. 그 온라인 교육은 점수가 반영되는 교육은 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할 수는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거는 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교육은 일단은 관리 전담자 교육이 포함이 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업계를 위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FTA 교육을 들으실 거라면 당연히 이 교육을 먼저 들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넷에서 예스 FT 교육 지원 센터를 치시고요. 저희가 그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해서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수강 신청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링크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뒤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들으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교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업체들, 중소기업들이 이제 원산지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로 관세청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업체가 FTA 활용 이후에 수출 상대국에서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교육이고요. 이 교육의 접수 기간은 지금 상반기에는 종료가 됐고요. 하반기 하반기 지원 사업이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수 기간에 다 잊지 말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업체만 해당되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미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다. 검증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다 하는 업체들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이 전액 없기 때문에 대상이 이미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고 계신다면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관세청이 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관세청 선정 수출 우수 기업에 한해서 저금리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우수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AO 업체 또는 앞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원산지 인증 수출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 기업이 수출 우수 기업이 해당이 되면은 최대 1%의 추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페이코스 서비스 지원,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수출할 때 수출 실적 증빙 같은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외 통관회로 부분입니다. 이 해외 통관회로란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이 외국세 간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 또는 비관세 장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 또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유형은 상대국의 이유 없는 통관 지연이나 불필요하게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FTA 활용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해외 통관회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통관회로는 최근 FTA가 많이 체결되고 있고 또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그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통관회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통관회로는 당연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물류비 등 각종 불필요한 비용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민간을 통한다든지 개인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연히 관세청이나 세관이나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관회로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가 있고 공식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에이전시나 수입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관할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로 해외 통관회로를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배부되면은 업체와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 해소 방안에 따라서 영문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관세관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품목 분류에 관련된 분쟁일 경우에는 HTS 분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업체들의 통관회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저희 해외 관세관들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8개국에 13개 주요 도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분류 관련된 부분은 HTS 국제 분쟁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관회로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TA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서 그 바이어 쪽에 전송을 했는데 수출 상대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소한 오류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상에 발급 기간, 그러니까 세관에 담당자 서명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실제 도장을 찍어오라든지 뭐 소급일자 관련해서 날짜가 잘못됐던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 해외 통관회로 담당자 쪽으로 전화를 빨리 하셔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 전자적 자료 교환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원산 정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협정 당사국 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서 활용 중이고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도록 국가 간에 약정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는 게 이제 필수사항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원산지 증명서를 보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빠르게 FTA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국인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저희가 베트남하고도 이 EODS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니 베트남도 이제 뭐 활발하게 활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고 활용하시도록 하시는 게 많은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나 인증수출자를 취득을 할 때 이거를 혼자 어떻게 막막하게 준비해야 될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찾아가는 상담센터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 세관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이게 FTA 활용 실익이 있는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혼자 뭐 업체가 어려운데 막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Yes FTA 포털에서 FTA
포털에서 FT 기업 지원에서 찾아가는 상담 센터를 통해서 권역별 세관 담당자 쪽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권역 세관으로 그 메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담당자분이 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실 거고요. 전화번호도 함께 나와 있으니 뭐 서울 말고 뭐 부산이나 대구 쪽에 계시는 지금 업체들이 있으시다면 각각 그 권역의 세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익관세사 제도입니다. 이 공익관세사 제도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사죠. 그러니까 공익관세사가 FT 활용부터 품목분류나 관세 환급 등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하는 제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선으로만 상담을 화요일, 목요일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직접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이 조금 필요하시다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공익관세사와 동행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이 공익관세사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세관에서는 세관 통관 검사 결과 수출입 법령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이 이제 그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입하는 검사 비용 제도도 운영 중이고요.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 무역 실무나 해외 마케팅 컨설팅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 코트라와 연계해서 이 수출 전문위원들을 연계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뷰티 트레이드 쇼가 개최되는데요.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화장품 협회를 통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수출 단계별 기업 지원 맵이나 저희 주요 지원 책자도 PDF 파일로 협회 측에 전달해서 오늘 그 웨비나에 참여하신 업체들께 송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업 업체가 필요한 그런 도움들이나 지원 정책들을 좀 다채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중기부 사업이라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관세행정 분야 과점이 있어서 이것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이제 취득을 하신 업체는 이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업체를 저희가 도와서 FT 활용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1인 창업기업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뷰티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수출 신고 자체도 전자상거래 목록 통관으로 하다 보니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그 FT 활용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와 이제 인연이 닿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법을 드렸는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체가 저희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수출 신고를 하다 보니 당연히 수출 실적이 인정되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그 선정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한 아세안이나 한 베트남처럼 FT 활용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용 실익이 있는 국가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SFT 전문 교육을 통해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여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완전 감소되어서 이 업체는 승인 대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FT 패스나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더 편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결과 업체의 수출 건수는 5건에서 8,109건으로 1년 사이에 1,620배가 증가했고 금액 또한 1년 사이에 1,720배가 증가한 효과를 누렸고요. FT 활용을 통해서
5만 불 이상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셨고 관세 하급 혜택까지 받으셔서 관세 절감 효과를 창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가 되었고요. 처음에 1인 기업으로 시작했으나 업체가 급성장해서 직원 수도 24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하였고 그 밖에도 기타 다른 정부 지원 사업들의 선정을 해내는 등의 성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 FTA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선 강의에서 이미 다 들으셨다시피 트레이드 내비에서 이렇게 좀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30499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 15%, 그러나 한 아세안 FTA일 때는 0%, 그다음에 최근에 체결된 한 인도네시아 세파 같은 경우 0%이기 때문에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330499의 품목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한 아세안 FTA는 5%, 그다음에 BK는 한 베트남 FTA일 경우 2%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18%를 봤을 때 당연히 최대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한다면 최대 16%까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유형에 따른 부분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신고는 이렇게 저희가 크게는 3가지로 나뉘고요.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간소한 방법을 했을 때는 업체가 부가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수출 실적에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그 신고의 유형을 좀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정식 통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목록 통관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요청을 하셔서 당연히 선택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품목분류 번호를 기재하셔서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시고 정부 지원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강의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찾아가는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6월 30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회원분 및 오늘 웨비나를 참석하신 업체들을 위해서 그 구글 폼으로 신청 절차를 좀 간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밑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관세행정 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담당 부서 쪽으로 연결을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지원을 하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ESFTA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링크를 좀 발송해드리도록 안내를 할 거고요.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접수 기간이 도래하면 안내 문자를 뭐 발송하는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2부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원산지 정보원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구본현 과장님께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 FDA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정원의 구은현입니다. 어떻게 대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지정보원의 구은현입니다. 금일은 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 패스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 칠레와 FTA를 시작을 해서 현재 59개국과 21개 FTA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3년간을 한번 보면은
21년도에는 영국, 중미, 22년도에는 알셉, 이스라엘, 캄보디아. 자,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TA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FTA가 광역 형태대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FTA는 특혜 무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무형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FTA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존재를 하고, 또 내가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요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는 FTA를 뭔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산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원산지라는 거는 자사 기준으로 해서 원재료 공급자와 우리 물건을 사가는 완제품 제조 수출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PPT에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부터 완제품 제조자까지 일관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류 예방, 두 번째는 업무 효율, 세 번째는 검증 대응입니다. 제가 교재에는 지금 이러한 형태대로 써져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예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크게 그 서류를 발급하면 내수는 원산지 확인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외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산지라는 용어는 같지만 뒤에 확인서면은 내수용, 증명서는 그 해외용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크게 우리가 뭐 CTH 플러스 뭐 BD 40%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증명서인지 확인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CTH 플러스 BD 40%라는 거는 원산지 확인서에 들어가는 이제 용어인 거고요. CTH 플러스 RVC라고 표현이 되면 이거는 증명서에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형식적인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지 또는 원산지 판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 나중에 전산적으로 고객사에 보내던가 확인서를 협력사로부터 받으려면 시간 단축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이 나온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은 바로 왜 필요로 하느냐? 자, 우리의 현실을 이제 돌아보면 크게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크게 전담 인력이 없거나 또는 전담 인력이 있어도 빈번한 교체를 해서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정별로, 품목별로 상이와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기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정보라던가 사후 검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현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FTA 패스라는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FTA 패스라는 시스템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무료 원산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FTA 패스를 통해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현재까지 대략 한 45만 건 정도를 발급을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FTA에 대한 원리는 간단해요. 자,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내가 판매된 물건에 투입되는 원료 중에서 한국산이 아닌 물건이 있다면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게 FTA거든요. 내가 원료를 한국산으로 사왔으면은 판매되는 물품도 한국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내가 판매되는 물건에 한국산이 아닌 원료가 투입됐다면 FTA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산지 판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자, 판정을 통해서
자율 발급은 직접 서류를 제공하면 되고요. 기관 발급은 기관에 신청을 해서 서류를 발급해야 되는 거고요. 자, 발급된 이후에는 관련 정보를 보관을 해서 사후에 신속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거를 FTFS에서 다 지원을 해요. 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FTFS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어떤 원산지 협정이 추가되면 거의 실시간적으로 시스템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그 판정이나 서류 발급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ERP라던가 엑셀 또는 다양한 포맷 형태대로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이라던가 사용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지가 않아요.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TF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TF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화면에 이러하고 다양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메뉴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산지 관리 절차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고객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원산지 확인서나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요청을 하면 원부자재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원부자재에 대한 세번과 그리고 원산지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해서 정보를 생성을 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판정을 수행해서 KR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이 KR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을 합니다. 자, 발급을 한 이후에는 발급번호 기준으로 해서 사후 검증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증빙서류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FTFS에서는 크게 정보를 넣어서 판정하고 서류 발급을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기준 정보와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판정해서 서류 발급을 하면 돼요. 자, 이러한 절차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기 전에 크게 우리는 이러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기초 화장품이라는 걸 생산한다 그러면, 자, 기초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료가 투입이 되고, 이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량과 가격과 그리고 어디서 사오는지가 나올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 관점에서 알고 있는 어떤 BOM 정보예요. 하지만 우리가 FTA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TA BOM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FTA BOM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기초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목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재료를 투입했다 그러면 이 재료에 대한 품목 번호를 알아야 돼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품과 재료에는 3번이라는 게 있고 한국은 HSKR에서 10자리를 관리하지만 FTA에서는 크게 6자리, 2단위, 4단위, 그 6자리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제품과 재료가 나와야 되고 이 제품과 재료에 대한 3번, 그리고 재료는 수량, 가격, 공급받는 자라는 정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기업은 수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정보를 FTA 패스라는 시스템에 넣어서 판정과 서류 발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FTA 패스에 보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번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른 방법은 대량의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E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크게 정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HS 코드, 그리고 구매 단가, 판매 단가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등록을 하면 판정이라는 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수출되는 물품을 체크를 해서 판정을 하면은요, 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줘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구나. 자, 해외 같은 경우는 기간 발급인지 자율 발급인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넣어서 판정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매출처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내가 발급해야 될 서류를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판정되는 물품을 이렇게 또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물품 한 개였지만 하나의 물품에는 이렇게 21개의 FTA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42개의 원산지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FTA 협정별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충족이 되는지 불충족이 되는지 다 알려줘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불충족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산지 기준을 알아야지만 불충족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은요, 그러한 고민이 쉽게 해결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세번 변경 기준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원산지 기준이 CTH예요. 자, CTH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구나. 그럼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제품 3번과 재료 3번이 4단위가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4단위가 어떤 게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영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내산은 무엇이냐? 한국산 재료는 해당이 되진 않아요. 자, 한국산 아닌 재료가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4단위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시스템에서는 원산지 기준을 몰라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 한국산 아닌 재료가 투입이 됐고 한국산 아닌 재료 중에서 아니오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아니오는 FTA 관점에서는 반드시 한국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니오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돼요. 아, 그럼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거는 한국산이 아닌 재료에서 아니오만 보면 된다. 이 정보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니오가 나왔으면 원산지 근거 서류를 받으면 된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부가가치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는 크게 여기 MC법이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공식을 보시면, 자, MC법은 이제 역예산 재료비에서 이제 제품 가격을 나누고 다시 곱하기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하지만 그 FTA에서 바라보는 뭐 MC법, 뭐 BD에서 뭐 공제법, 뭐 BU에서 직접법 또는 NC에서 순원가법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FTA에서 요구하는 그 부가가치 기준이 있지만 시스템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하실 거는 이런 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자, 한국산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근데 한국산이 아닌 재료의 가치가 FTA에서 요구하는 거는 50% 이하만 나오면 충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3%가 나와서 충족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판정되는 물품이 50%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구매되는 원료 중에서 가격이 높은 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받거나 또는 하나의 업체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한 군데 업체로부터 다양한 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으면은요, 이 비율이 더 낮아져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제법 같은 경우는 더 높아야지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론은 이거인 거죠.
자, 세번 변경, 앞에서 봤던 세번 변경 기준은 역계산 재료에 대해서 아니오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받는다. 자, 부가가치 기준은 역계산 재료 중에서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받으면 불충족이 충족으로 바뀐다. 또는 FTA 협정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두 가지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죠. 자, FTA에서 보는 거는 한국산인 아닌 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되었던 세번 변경이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만 충족이 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를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몰라도 쉽게 확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충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판정을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요청하는 이제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발급이나 자율 발급 또는 확인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OEM을 통해서 생산되는 경우 OEM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 함량과 원산지 확인서를 각각 기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은 제가 이제 뒤에서 한 번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제조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유통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품 관점으로 무엇인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상품 관점을 바뀌면 판정을 내릴 때 부분에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 물건은 어디서 사오는지 이 부분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FTA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지금 설명드리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FTA 패스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관점에서도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대리점이나 유통하는 상품 관점으로도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선택 발급 누르면 확인서 기준으로 자, 공급하는 자는 자사 정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공급받는 자 정보는 매출 정보를 끌고 와서 자동으로 끌고 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서류에 들어갈 물품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확인서 같은 경우는 포괄 기간, 그리고 저장을 클릭한 후에 서명권자 확인 후에 발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서류를 발급이라는 걸 하면은요, 이렇게 출력이라는 버튼이 생기겠죠. 자, 출력을 하면 무엇이 생성이 되냐면은요, 이렇게 법적 서식으로 원산지 확인서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발급 번호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FTFS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발급하면 발급 번호 기준으로 해서 FTA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드려요. 지금은 우리가 확인서를 체크해서 발급을 했는데 이 발급 번호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급 번호가 있고요. 나는 발급을 확인서를 했지만 시스템에서는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소유부품 자재명세서, 뭐 작성대장, 서명카드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FTFS는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확인을 누르면 한글 서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영문 서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명서 같은 경우도 확인을 누르면 한글 서식, 취소를 누르면 영문 서식. 자, 좀 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3번 클릭만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했고요. 자,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했는데 시스템에서는 이 확인서를 포함한 뒤에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드립니다.
자, 이러한 게 이제 생성을 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FTA는 잘 모르지만 원산지 관리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FTFS는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투자 없이 지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발급한 확인서 같은 경우는 기업 간 전자적으로 유통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최악 상대로부터 검증이 나와도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요. 이 교육을 통해서 FTA 패스라는 시스템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는 2010년도에 705개였지만 자,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약 2만 8천여 개의 회사가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사용하셔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SFTA 전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FTA 패스라는 게 있고요. 자, FTA 패스 이외에 뭐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 인증 수출자, 원산지 검증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FTA 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 교육을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은 있어요. 저희는 원격 지원이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모르겠다 그러시면은요,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전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현장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1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제 앞에서 질문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현장 지원이라는 거는 FTA 패스를 포함한 기업의 FTA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받으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조하고 상품 간념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플러스 기업은 다른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거를 저희가 방문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은지 이러한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횟수라던가 횟수 제한이 없고, 그리고 또한 횟수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이 방문에 대한 비용도 발생되진 않아요. 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육을 받고서 뭐 FTA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FTA 패스 가입해서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로 물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장 방문 신청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PPT를 잠깐 쭉 앞으로 좀 급하게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급하게 쭉 넘겨 보면은요. 자, 우리 회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투입되고 제품과 재료에는 이렇게 HS 코드라는 품목 번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품목 번호 같은 경우는요, 수입이나 수출하시는 분은 수출 신고 필증이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를 투입한다. 이 재료에 대한 품목 번호는
무엇이지? 이러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내수 공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과 재료에 대해서 이런 품목 번호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TFS에서는 자, 이러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자, HS 자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자, 이거는 한 개 기업당 5개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이제 비용은 발생되진 않아요. 이게 5개 품목이라고 써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생산되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가 있다면 이 원료에 대한 세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제 품목분류 자문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제품과 재료에 대해서 FTA 관점으로 6자리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FTFS는 지금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자, 이러한 관점이 있어요. 자, 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무상의 시스템이고요. 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또는 1대1로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이러한 품목 분류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무료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은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에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제 협회 쪽에 하시면은요, 협회에서 이제 취합해서 저한테 이제 뭐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의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를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설문조사 대답하시는데 한 1분 정도 소요되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한화장품협회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질의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취합을 해서 서울본부 세관 또는 구본연 과장님께 송부해 드리고 답변 받은 후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혹은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 같이 이메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달에 그 대면으로 서울 본부 세관에서 준비하시는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사전 등록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